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학들은 선행학습을 사실상 방치하고 진학지도 상담비는 그 가격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요즘 대한민국의 입시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인기가 높은데요. 입시와 사교육 현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인기 비결이라고 합니다. 스카이캐슬에서 나오면 좀 더 약하다고 봐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국어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한 수학 1990년부터 한 30년 동안 애들을 가르쳐왔고요. 근데 이제 가르친다기보다는 애들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95% 정도가 수학을 싫어합니다. 수학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현실이 뭐냐면 수학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투자에 비해서 애들이 행복하지 않고, 상당히 힘들게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애들이 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하나의 문제점을 던지고 싶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성함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뚜비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한 20여 년간 뚜비로 불려줬어요. 제 이름도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이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냥 그걸로 먼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처음엔 저도 굉장히 권위적인 선생이어야만 애들한테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애들의 권위적이면 뭐가 되냐면 애들의 뇌가 경색이 돼요. 되게 굳어버립니다. 막 강요하게 되면 머리가 딱딱하게 굳어요. 근데 이것들을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선생이 굉장히 애들을 편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애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애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가, 그 질문을 받고 같이 고민하는 게 수학 선생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돼요. 내가 고민하니까 이 선생님이 같이 고민을 해줘. 같이 풀어줘. 그래서 이 자기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줄 때 수학이 애들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혹시 부모님들께서 이제 권위적이신 분들은 좀 마음을 풀어내서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주시면 애들이 훨씬 정말 뇌가 올바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기억력이 훨씬 오래 가요. 훨씬 오래 가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제가 아무리 막 열심히 막 가르쳐도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이 별로 되질 않았어요. 제가 이제 이 직접적인 고민을 한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까먹었어요 라는 말 때문에 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이 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통 한 1시간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4시간, 5시간 정도를 준비를 하는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까먹었다는 말 한마디에. 왜 까먹을까? 까먹었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까먹게 내가 만든 거예요. 실제로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애들을 만든 거예요. 몰랐을 뿐이죠. 저는 익숙해 있던 것 뿐이에요.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푸든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애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출발들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부터 하나 질문 받으면
제 성심성의껏 답변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나왔던 질문이 수학머리는 타고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일반적으로. 예. 그리고 애들한테도 저는 머리가 나빠요라는 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굉장히 교묘한 놈이야, 넌. 예. 네 탓이 아니라는 거잖아. 저는 머리가 나빠서 수학을 못해요라는 것은 네 탓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 놔줬잖아. 유전적인 요소니까. 예. 예. 네 탓이 아닌 거잖아. 그지? 넌 나쁜 놈이지. 너가 어떤 노력을 해봤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얼만큼 내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예. 그리고 학생들의 95%는 수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머리를 갖고 태어났어요. 예. 제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너 수학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애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예. 딱 한 명이었어요. 걔는 15번을 설명을 해줘서 까먹었어요.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어머님한테는 제가 분명히 했어요. 얘 너무 애쓰지 마세요. 좀 편하게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 외에는 그 후로는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수학머리 자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문과, 이과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는데, 우리나라 문과, 이과는요, 굉장히 구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만나면 아예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얘는 문과예요. 얘는 이과예요. 지가 어떻게 알아요? 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봤나요?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이거는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문과머리, 이과머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어떤 한국사를 하고 싶다. 그럼 문과로 가야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돼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럼 이과잖아요. 그럼 이과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돼요. 예. 뭐냐면, 문과머리, 이과머리.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암기, 이런 것들, 암기력, 이해, 이렇게 따지는데 뭐냐면, 제가 우리나라 애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게, 특히 외국 애들은 정말 잘 외웁니다. 예.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외워요. 예. 그러면 이런 애들을 이해시키려면 몇 배가 힘들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뇌의 편의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외우는 게 더 빨라요. 얘네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통째로 외워버리는 게 더 빠르니까 머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물기를 싹 돌려주면 어때요? 이과머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문이과를 나누는 가장 핵심은 얘가 수학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부터요? 대학이 먼저 결정이 돼 있죠. 너는 어느 대학을 가야 돼. 예. 그러니까 이 정서에서 네가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 과가 여기밖에 없어. 여길 가야 돼.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애들이 훨씬 많죠. 인생의 길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별로 행복하지 않은 길이 되죠. 예. 재미가 없어요. 예. 사람 제일 중요한 건 재미인데요. 그죠? 재미가 있어야 머리가 열리고 생각이 튑니다. 예. 수학은 유일하게 사고를 하는 학문이에요. 예. 그래서 어머님들도 얘가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얘가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히 아주 치밀하게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독서입니다. 책을 많이 읽게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체험하게 하세요. 그럼 애들이 바뀌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되고 싶다. 6학년 때 뭐 되고 싶다. 중학교 1학년 때 뭐 되고 싶다. 근데 이제 자기 내면에서 뭔가 끌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찾으면 그 다음에 얘의 인생은 어때요? 굉장히 행복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예. 흥미를 가지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걔가 과연 나중에 정말 이공비가 갈 정도의 수학을 깊게 할 수도 있을 만큼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예, 됩니다. 진짜요? 예. 일찍 만났어요. 예,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수학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하나의 예를 들게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저한테 왔어요. 학교 성적이 15점이에요. 수학 점수가.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15점이 나왔어요. 심각하잖아요. 그죠? 예. 볼 것도 없어요. 얘한테 물어봤죠. 너 수학 배우고 싶니? 알고 싶니? 예. 그럼 하자 그랬어요. 해보자. 예. 걔가 이제 6년을 저한테 배웠어요. 예. 2등급 정도 비슷하게 해서 대학을 갔죠. 15점이면서 하는, 보통 선생이라면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잖아요. 효과가 별로 나지도 않고. 그죠? 돈 버는 데서 거의 제로인 애들이. 근데 얘가 알려고 하면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수학이라는 것들은 아주 거대하게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첫 스타트가 중요해요. 뭔가를 깨닫는 순간 애들은 변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안 해본 거예요. 깨닫는 연습들을 하나하나가 되면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돼요. 아니, 그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애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수학 배우고 다 잘한다며요. 공부할 열망은 있는 애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한 것부터 돼요. 뭐냐면, AX 플러스 B는 제로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1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1차 방정식이 우리가 지금 아주 쉽다라고 생각하죠. 보통 어머님들도 1차 방정식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모든 수학풀이의 핵심이에요. 2차 방정식이요? 뭐예요? 1차 곱하기 1차잖아요. 그잖아요. 1차 방정식 2개 푸는 거예요. 그럼 3차 방정식이 뭐예요? 1차, 1차, 1차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1차 방정식에서부터 이것들이 어떻게 진화해 나간다는 것만 딱 깨닫게 되면 방정식 내용이 끝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No. 아니에요. 얘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아주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깨닫는 게 하나라도 있는 순간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럼 24시간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수학에. 왜? 그럼 얘 자야 되는데 24시간 어떻게 쓰냐고 그러죠. 꿈꾸면서도 해요.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해봤어요. 제가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전 굉장히 느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깨닫는 것도 느리고, 네. 그래서 아주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남들보다 느려서. 외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외우질 못해요. 정말 뇌가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보고 또 보고 그런 거예요. 국사 연도 문제를 갖다 수도 없이 틀렸어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못 외우니까. 수학 선생님이니까 숫자 잘 외울 거 아니에요? No. 숫자를 못 외워요, 저는. 그래서 국사를 학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100점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학력고사는 잘 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국사책을 100번, 1000번 이렇게 읽었어요. 계속. 외울 수가 없으니까. 국사책 읽으면서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은 누구보다 잘 알게 됐어요. 실제 학력고사에서, 수능에서 이게 단순 암기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저는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걸 단정지은 게 아니라 모든 학문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단순 암기 학문은 단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무식하게 외우는 것 뿐이지. 예? 예. 내가 지리라는 것도 대학교 가서 알았어요. 지리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지리라는 게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걸 아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무식하게 다 외워버리는 거죠. 영어 교과서 싹 다 외워버리고. 하나, 단원에서 그러죠. 암기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요. 그죠? 암자라는 게 나와요. 그죠? 어떤 한자인지 아세요? 오도람자. 맞죠? 이미 말부터가 더러워요. 예. 말부터가 더러워요. 어둡대요. 밝아야 되는데 어둡대요. 그럼 애들한테 어두운 미래를 유도하는 게 암기예요.
깨달으면 얼마나 이 마음에서 말이에요. 뭐 이게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지 아세요? 와, 이걸 내가 알았어. 그럼 미쳐야 애들이, 와, 야, 이걸 내가 알았어. 2차 방정식, 거대 공식 유도할 줄 아세요? 안 되죠. 예, 외우죠. 애들 다 외웁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처음에 왜 그러냐면 중3 시험에서 다 시험이 나와요. 맨날 이거 증명하시고 나와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외워, 이 자식아. 시험 보고 때려요. 못하면.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무식하게 애들 가르쳤었어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저도. 여태까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들을 몰랐으니까. 근데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한테 뭘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한테 가장 지금 시대에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다니는 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상상하라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상상하라. 생각하라는 얘기죠. 화장실 가서도 생각하고, 잠자면서도 생각하고. 그러면 봐보세요.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우리 어머님들 되는지? 네. 되더라고요. 거의 98%는 됐어요. 애들한테 실험을 해봤는데, 이걸 패놓으면 똑같아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에서 뭐가 돼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뿔만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ic u라는 과정이 똑같아요. 세 줄, 네 줄 쓰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머릿속에서 칠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입으로 얘기해요. 세네 번 정도 얘기를 해줘요. 자, 이제 머릿속에 떠올려봐.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네 줄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얼마? 맞아요. 0.1초도 안 걸립니다. 0.1초도 안 걸려요. 슉 지나가요. 이 과정이. 그죠? 그래서 이걸 왜 시키느냐?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 상상하는 게 어디로 와요? y =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예요. 얘가 뭐죠? 2차 함수예요. 예, 2차 함수예요. 예. 예, 그죠? 이게 이제 공포증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자, 그러면 얘가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세 글자. 예, 어떤 점이에요? 기억해보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예요? 그렇죠. 꼭지점이에요. 예. 오, 꼭지점이에요. 예. 예, 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처음으로 증가감소가 바뀌는 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2차 함수의 80%는 뭐예요? 꼭지점 갖고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머님들 기억이 예전에 몇 줄? 한 3줄 정도 걸려가지고 표준용으로 고쳤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훈련이 된 애들은 0.1초가 안 걸려요. 꼭지점이 나오는 게. 딱 보는 순간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30초에서 1분을 벌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훈련은 얼마 정도 하면 돼요? 길어야 30분이면 돼요. 길어야 30분이면 애들이 고3 때까지 주구장창 쓰는 것들을 딱 보는 순간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은 이 교육 방법이 없어요. 똘똘한 애들은 스스로 터득해요. 근데 학교에서 30분만 딱 투자해서 애들을 훈련시키면 누구나 다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안 하죠. 어떤 책도, 우리나라의 어떤 참고서도 그것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책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 단어를 보면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사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구분해 주면 돼요. 그러면 훈련해 주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아니에요. 몇 개만 딱. 예. 나중에 제가 이게 이제 만약 반응이 좋으면 단원별로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공식들 외우죠. 저도 많이 무식했어요. 애들 공부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님들? 애들 패는 거예요. 예. 곱셈 공식이요. 애들 기가 막히게 외우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패면 돼요. 예. 틀린 개수대로 안 되면 패면 돼요.
때리면 이제 이 어떤 부분이냐면 생각이, 사고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목 현상들로 이제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애들이 왜 생각이 중간에 딱 막힐까라는 거예요. 생각이 동시에 두 가지가 들어가면 딱 막혀요. 생각이. 예. 저도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 할 때 생각이 막 딱 두 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딱 정지되는 느낌들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수학 공포증에도 빠지게 돼요. 예.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죠. 예. 학습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 비유를 들자면 게임하고 같아요. 애들이 게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해서 게임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뇌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줍니다. 학습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애들이 숙제하기 위해서. 예, 엄마가 여기서 이걸 맞춰야 된다니까. 학교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무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재밌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지 나름대로 깨닫는 게 있어서 하면 도움이 되죠. 예, 이건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오해가 살 수 있어요. 그 학습지 선생님도 뭔가 깨달으신 분이라면 애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단순히 산수 계산도 그냥 하는 계산이 아니에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수학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예. 그것들을 애들한테 되게 재밌게 가르쳐 주시면 애들이 계산이 재밌겠죠. 단순 계산이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내가 무슨 계산기야, 지루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계산에서도 뭔가 깨달을 수 있다라면 어때요? 재밌겠죠.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수학이라는 아주 괴물을 만들었어요. 수학이라는 괴물이에요. 아주 재미있고 신나고 막 이래야 되는 과목을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하죠.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걸로 해서 돈 버는 인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상한 상품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정석책 엄청나게 팔렸죠. 예, 어머님들도 정석을 했고 지금도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어머님 때하고 지금하고 벌써 세대가 30년인데 지금 30년 동안 똑같은 책이 쓰였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발전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애들의 사고가 얼만큼 발전시킬 수 있게끔 교재가 막 개발이 나와야 돼요. 애들이 이 문제를 몇 분 안에 풀 수 있고 몇 문제를 풀어야 머리에 안착되고 이런 연구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중업구구식 정석을 하게 되면 제가 애들을 가르쳐 봤어요. 정석을. 저도 정석을 다들 정석 하니까 안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안 가르치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기본 문제 풀고 유제 풀고 연습 문제를 풀게 하면 못 풀어요. 연습 문제를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은 이미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거의 이해가 아니라 암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단원을 까먹게 되겠죠. 그리고 이 단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겠죠. 끌려가겠죠. 어머님들 끌려가면 재미있어요? 내가 끌려가면 재밌냐고요. 내가 뭔가를 알아가, 여기서 알아가요. 되게 재밌어요. 끌려가요. 진도에 막 허겁지겁 끌려가요. 뭐가 재밌어요? 학원 가는 게 완전히 지옥이죠. 내가 풀면서 알아가야 돼요. 아, 이건 이렇구나. 그죠? 네. 실제로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많은 것을 알아야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들을 실제로 확인시켜 주는 거야, 애들한테. 네. 물론 이제 애들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대학교 간 애가 똑같은 케이스예요. 제가 보낸 애가. 미국에서
중학교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수학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잘하고는 싶은데. 과외 선생하고 계속해서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다 외워버린 거예요. 정석책도 외우고, 막. 얘는 외우는 거에는 정말 타고난 놈이에요. 예. 무식하게 외웠어요. 딱 보니까 뭔지 문제점이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치기 시작하는데,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지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이걸 해놓으면 다시 되더라고. 또 다시 되더라고. 욕도 무지하게 처먹고, 이러지 말라고. 예, 욕도 무지하게 처먹고, 하면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식을 쓰다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가르쳤어?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또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런 회기, 그러니까 계속 보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 실질적으로. 외우는 애들은 일단 뭐 어떻게든 간에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아요. 예.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 할 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끊임없이 사고 훈련들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대부분 수능에서의 성적들은 안 좋습니다. 예. 3등급 정도 잘 나오면,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잘 안 돼요. 외워서 하는 애들한테는 해석하는 부분이 잘 안 돼서 끊임없이 그 해석하는 방법들을 익혀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깨닫게 되면 또 바뀔 수는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방법을 계속 훈련시키는 그 시간은 어느 정도 잡을까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그거는 그 애를 봐야 돼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정확하게 얼마가 걸린다라고 딱 이 방법대로 해서 정량화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아니고, 애들마다 그 변화하려는 욕망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것들은 보통 한 대화를 좀 해보면, 예,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제로 어머님들한테 애들 데리고 오세요. 그럼 제가 그것들은 진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을 외워서 공부하는 애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머리가 좋은 애들인데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케이스들을 상당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방법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도 힘들어요. 예, 저 같은 사람이 힘드니까 얼마나 힘든지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제시를 해주면 어머님들한테 자꾸 떠올릴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 안에 있죠. 예,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수학에 관한 단어들 있죠. 그것들을 이렇게 써서 붙여놓으면 돼요. 몇 개를. 예. 그래서 어머님이 같이 그 자제분하고 저게 의미가 뭐지? 저걸 어떻게 풀지? 너가 생각나는 유형들은 뭐니? 이렇게 해서 자꾸 그 단원들의 큰 그림들을 그릴 수 있도록 같이 저걸 해주면 돼요. 초등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애들 유치원, 어머님들 유치원 뭐 할 때 보면 막 집에 안에 막 붙여놓고 다 하시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왜 안 해요? 더 중요한 시기에? 예, 막 그래프 붙여놓고, 이것들이 의미가 뭐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아니, 유아기 때 막, 뭐, 어딜 보더라도 다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애들 막 붙여놓고, 막 뭐 하고, 장난감 만들어 놓고, 막, 그런 오만 정성을 다 하시는데 왜 중고등학교 때 안 하시냐고. 그때가 더 중요한데. 예. 공식 막 붙여놓고, 예, 냉장고 앞에다가 해놓고, 미분이 뭐니, 저분이 뭐니, 붙여놓아요. 내가 수학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려가지고 수학 숫자도 보기 싫어. 그러게 경기 일으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게 왜 경기를 일으켜요? 수학을 이미 공포성 단계가 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중학교 때 정도.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는 분명히 약속을 드릴게요. 네. 지금 그 어머님 상태가 애가 중증이에요. 네, 지금 아주 중증이에요.
그런 줄 알았어요. 잘 못하는데 이과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지금 제가 1시간 정도는 상담을 해드려야 돼요. 예, 애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상담의 이제 기법은 뭐냐면, 우리가 얘가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원인을 찾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못 찾습니다. 예. 수학이 안 되는 이유가요, 수십만 가지가 넘어요. 초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얘 꿀밤 한 대 때려서, 바보라고 놀려서, 그 다음에 시험을 한번 봤는데 내 노력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아서요, 수십만 가지 훨씬 넘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의 현재의 가장 장점들이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것들을 점차로 확장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의 약점을 찾으려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떻게 그걸 다 찾아요? 얘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것, 이걸 통해서 어떻게 더 확장을 시켜주는가, 예, 어떻게 더 이걸 이용해서 다른 단원들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느냐. 얘가 수학을 못한다고 그러죠.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못하지 않아요. 어떤 한 단원은 재밌어 하는 단원이 있고요, 잘하는 단원들이 있어요. 고1에서 없다? 그러면 중3으로 내려가면 돼요. 중3에도 없다? 중2로 가면 돼요. 중2에도 없다? 중1로 가면 돼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내가 가보세요. 있어요. 하나쯤은 나온다고.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쭉 끄집어내면 돼요. 예. 왜? 이게 수학이라는 것은 단원이 사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싹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한 걸로 인해서 좋게 다 끄집어 내주면 돼요. 왜 안 좋은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